646번 문제입니다. 방정식이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방정식에 대해서 이 4차 함수에 대한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K 넘어가서요. fx라고 하는 4차 함수를 3x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4x라고 이렇게 두시게 된다면 fx는 k다 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 건데, 한번 미분해서 극값을 어디서 갖냐 이걸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요.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제곱 마이너스 12x죠. 플러스 24. 얘네들이 0이 되게 하는 x값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다면 12로 묶어주시게 된다면 x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x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x-2고요. 마이너스 1로 묶어주시면 x-2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앞에 12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가 되니까요. f'x는 12에 x-2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1,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2랑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져간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략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테니 이곳에서 각각 극값을 가져가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극값들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건데, f에 2 한번 넣어볼게요. 2 넣어주시면 16인가요? 16 곱하기 3이니까 48, 88, 64죠? 마이너스 64, 그리고 64, 24, 그리고 나서 플러스 2 해주시면 플러스 48이죠. 48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것들 계산해 주시게 된다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96이 되겠고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8이 될 테니까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8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일 때도 계산을 해 주시게 된다면 1 넣어 주시면 3-8 마이너스 6 플러스 24가 되어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4니까 계산해 주시면 10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13이 되겠습니다. f의 마이너스 1도 계산해 볼게요. 3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그럼 마이너스 30이고요. 마이너스 11이 될 여기가 플러스 11이 될 테니까요.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9가 된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4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9, 그리고 1일 때 13, 그리고 2일 때 8이다 라고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니까 대략 4차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실질적인 문제는 fx와 누가 만나는 y는 k라고 하는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그 근들이 하나의 중근을 가져야 되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 일단은 중근을 가져간다라는 얘기는 접한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서는 접하기만 할 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은 추가로 더 안 생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더 생기는 상황은 8일 때와 13일 때가 되겠구나. 따라서 K값은 8과 13이 되어서 더 해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21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7번 문제입니다. 방정식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개수를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K 문자 하나 넘겨서 3차 함수와 어떠한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fx라고 하는 값을요, 함수를 2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게 된다면 f'x는요
6x의 제곱 플러스 18x로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0이 되는 x값 찾아볼 건데요. 6x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3은 0이니까 따라서 x값은 얼마다? 0과 마이너스 3이다. 그렇다면 대략 마이너스 3과 0을 근으로 가지는 도함수에 대한 방정식에 대해서 마이너스 3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테니 증가 감소 증가가 띄어지겠죠.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일 때고요. 여기가 지금 0일 때다라는 얘기니까 그때 극대값과 그때 극소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3 넣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27이죠.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54 그리고 나서 99, 81 계산해 주시게 된다면 27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 0일 때는 0이 찍힌다 라는 거 딱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1 사이에서만 이렇게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겠고요. 1은 그거보다 살짝 옆에 이렇게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 안에서 얘가 넘어간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직선이 몇 개의 실근을 가져가야 되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본다면 이 구간 안에서 한 개의 교점만 나타난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개의 실근이 나타나려면 이렇게 생겨야겠구나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 1에 대한 함수값을 생각을 해 주시면 1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냐면 11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k에 대한 범위는 적어도 여기에서보다는 살짝 올라와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딱 지날 때까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여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값이 0보다는 커야 되고요. 11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k에 대한 범위는요. 마이너스 11과 0 사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죠. 정수 k에 대한 개수니까요. 총 몇 개냐면 11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8번 문제입니다. 방정식이 한 개의 중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허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안 생긴다라고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k 넘겨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fx라고 하는 함수를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2x죠. 2x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그 값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렇다면 인수분해가 일단은 x 마이너스 1로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x 제곱이 나와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제곱항이 없어져야 되니까 플러스 x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상수항은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정리해 주시면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x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여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함수인 3차 함수는 어떤 상황이냐면 1에서 중근을 가지고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와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중근을 가져가는 이런 도함수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 4차 함수는 감소, 증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감소, 증가, 증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넘어간 마이너스 k에 대해서 한 개의 증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생겼다면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서 두 개의 실근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중근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실근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중근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접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접해야겠구나.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k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마이너스 2에서의 극소값이 곧 마이너스 k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f의 마이너스 2 계산할게요. 정리해 주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16이 되겠죠. 약분해 주시면 4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2를 넣었죠. 4를 약분해 주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6. 이 값이 곧 마이너스 k가 되니까 따라서 k 값은 6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9번 문제입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음의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자라고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k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고 하는 이 함수를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게 된다면 일단은 4차 함수랑 넘어간 k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일단은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 미분해 주시게 된다면요. 12x 세제곱 마이너스 83 24죠. x제곱 마이너스 36 x가 되겠고요. 12x로 묶어주시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12x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0과 3과 마이너스 1에서 이제 극값을 가져간다 라고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3차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1 여기서 0이고요. 여기서 3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다면 4차 함수는 감소 증가의 형태를 띌 거니까요. 감소 증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각각에 대한 극소값, 극대값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마이너스 1 대입을 하게 된다면 바로 계산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되겠고요. 3을 계산을 해주시게 된다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35가 된다라고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0일 때 함수값은 0이니까 x축은 대략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겠다. y축은 이렇게 위치하겠다. 라고 해서 4차 함수의 개형을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K라고 하는 직선을 그어줄 차례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위쪽에서 이렇게 K가 그려지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몇 개의 실근이 되냐면 4개의 실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뭐 0이다 라고 한다면 몇 개의 실근이냐면 여기선 또 중근을 갖네요. 이렇게 관찰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의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 음의 정수면은 대략 이렇게 그어져서 여기가 이렇게 찍히면 된다는 얘기네요. K에 대한 범위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35보다는 커져야 되고요. 마이너스 7보다는 작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겠죠. 따라서 K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135보다는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7보다는 이렇게 작아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K 값의 개수는 몇 개냐면 127개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0번 문제입니다. 4차 함수의 도함수가 3차 함수로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로 이렇게 근을 가져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감소, 증가의 형태를 띌 거니까 감소, 증가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니까 대략 이런 형태가 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0일 때를 기준으로 칸을 이렇게 나눠 본다면요. 감소 증가니까 대략 그래프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가 바로 극소값, 알파일 때 극소를 가진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때 함수값은 f의 알파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f의 베타, 여기서는 f의 감마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되려면 x축이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f 알파는 함수값이 지금 음수 쪽에, f 베타는 양수 쪽에, f 감마는 음수 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6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3차 함수로서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데요. 방정식이 지금 어떤 형태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이만큼 가져간다. 이때 1부터 10까지 ak들을 모두 더한 이 값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다 라고 하면 곧 교점의 개수다라는 얘기죠. n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거니까 일단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먼저 보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fx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만큼이니까요. 미분해서 한번 그 값 한번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그래프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인 도함수로서 정리가 되겠고요. 양수, 음수, 양수가 될 테니 증가, 감소,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래프를 제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여기가 지금 0이고요. x축, y축이다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를 갖겠고요. 3일 때 극소를 가진다 라고 보여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어주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5니까요.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7이 되어서 21 빼기 1이니까요. 3분의 20이다. 여기 조금 더 위에 그릴까요? 여기가 3분의 20이다 라고 이렇게 극대값이 찍히게 될 겁니다. 3일 때 값을 생각을 해보면요. 3 계산해 주시면 9가 되겠죠? 마이너스 9니까 사라지겠고요. 마이너스 9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찍히게 될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러면서 0일 때는 어떻게 찍히냐? 0일 때는 딱 5가 찍히겠네요. 여기가 대략 한 5.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절대값 그래프이기 때문에요. 음수인 부분은 양수로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라고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수였던 부분이 양수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가 4니까 여기가 이렇게 한 4쯤 이렇게 찍히게 되면서 그래프가 살짝 이상하지만 그냥 바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y는 절대값 fx에 대한 그래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n의 값을 하나하나 높여가면서 한번 교점의 개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n이 1일 때는요. n이 1일 때는 대략 이렇게 그어지게 될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 A1은 얼마다? 6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갈게요. 2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어지게 될 거니까 A2도 6이다 라고 보여주시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3일 때도 A3은 6이다 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가 되게 하는 순간 이렇게 그어지게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5개다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n이 4일 때는 A4는 얼마? 5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5일 때는 여기를 딱 지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하나, 둘, 셋, 4개다 라고 보여주시게 되겠죠. n이 5일 때는 A5는 4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3분의 20을 자세히 보니까 얘는 대략 6. 얼마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6일 때도 n이 6일 때도
4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7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 여기보다 살짝 위쪽에 찍히게 될 거니 A7은 뭘로 쓸까요? n이 7일 때 A7은 얼마냐면 2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n이 10일 때 A 10일 때까지가 2개다 라고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값이 결국에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에 대한 값이니까요. 6이 3개 있네요. 6, 3, 18이고요. 5가 하나 있죠? 플러스 5고요. 4가 2개 있습니다. 4, 2, 8이고요. 더하기 2가 몇 개 있냐면 7, 8, 9, 10 4개 있으니까 8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8이 16이고요. 계산해 주시면 21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39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2번 문제입니다.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라고 했을 때 F2에 대한 값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건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가라는 조건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고 원점 대칭이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Y축 대칭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원점 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Y축 대칭에 대한 함수, 다항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Y축 대칭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항함수 측면에서 봤을 때 우함수라는 건요. 항상 짝수, 차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원점 대칭인 함수, 기함수인 함수는요. 다항함수에서는 홀수, 차수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라는 조건 통해서 원점 대칭인 함수구나 기함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홀수 차수만을 가져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일단은 fx라고 하는 형태는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점 대칭이니까요. 그리고 나라는 조건을 한번 보니까 fx의 절대값을 씌워서 올렸네요. 그래서 그 값이 2와 만나게 되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fx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인 이런 함수일 겁니다. 원래는 fx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런데 절대값을 씌워서 올렸으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y는 fx의 절대값 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친구랑 y는 2라고 하는 상수함수랑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에서 만난다. 그 말은 교점의 개수가 4개다라는 얘기니까요. 하나, 둘, 여기가 아니죠. 셋, 넷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극대값을 여기서 가지고 극소값을 여기서 이렇게 가졌는데 극대값이 얼마다? 2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꺾어서 올린 게 2랑 만나니까 극소값은 얼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냐?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와 여기에서 극값을 가져간다 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 fx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형태로 생겼다 라고 했으면 f'x는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a로서 정리가 될 거고요. 그 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보면은 x제곱이 3분의 a니까요. x값은 3분의 루트 3a 또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a로서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편의상 우리 a를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여기 지점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루트 3a 그리고 여기 지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a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흰색 fx 관점에서 보자면 이 x값을 가져갔을 때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 f의
3분의 루트 3a 이 값을 대입을 해주시게 된다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입 한번 해주시면요. 27분의 3루트 3a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여기 대입을 해주시게 된다면 3분의 루트 3a 제곱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 바로 들어가면요. a 값은 얼마가 나오냐?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계산해 주시면 되냐면 f2 값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fx가 결국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f2 값은 얼마? 8 빼기 6 답은 2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653번 문제입니다. 방정식이 한 개의 양의 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p의 값의 범위를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p 넘겨서 따로 한번 볼게요. fx라고 하는 식을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죠. 마이너스 12x 이것이 마이너스 p가 되게 하는 그때 교점의 개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를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미분해 주시게 된다면 6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얘네들이 0이 되게 하는 x값 찾아주셔야겠죠. 6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요. 인수분해 해주시게 된다면 x 플러스 2 그리고 x-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x는 마이너스 2와 1에서 그 값을 가져가는구나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f의 마이너스 2값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6이고요.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12 그리고 나서 플러스 24 정리해 주시면 얼마? 20이다 라고 찍히고요. f에 1 넣어주시게 되면은 2 플러스 3 빼기 12니까요.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7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fx가 어떻게 생겼냐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함수일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 20을 가져가니까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 20을 가져간다. 여기 찍히겠고요. 그리고 1일 때 마이너스 7을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찍히면서 fx에 대한 그림이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를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직선 그려볼 건데 어쨌든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한 개의 양의 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을 가져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찍혀야 여기서 양의 실근 1개, 음의 실근 2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바로 y는 마이너스 p에 대한 직선이니까 이 직선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p에 대한 범위는요 0과 20 사이다. 따라서 p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20과 0 사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54번 문제입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그리고 한 개의 음의 근을 가져가게 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만 남기고 다 넘겨서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리고 제곱이 만나죠?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9x 이 값이 a가 만나게 되도록 하는 그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함수를 fx라고 봅시다. 그렇다면 f'x 미분해 주셔서 그 값 찾아주시면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로서 정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럼 얘네들을 0으로 만들어주도록 인수분해 해봅시다. 마이너스 3에 x-3이고요. x 플러스 1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 3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f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1 플러스 3 빼기 9니까요. 마이너스 5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3 넣어볼게요. 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7이랑 플러스 27이 되겠죠. 여기는 27이 될 겁니다. 27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0 넣어주시면 0 나오니까 원점도 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마이너스 5가 찍히게 되고요. 3일 때 27 이렇게 찍히게 되는 이런 함수여서요. 원점을 지나가도록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런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라고 하는 직선을 그려볼 건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가져가도록 그려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가지도록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 값의 범위는 0과 27 사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요. 정수의 개수는 몇 개? 26개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이 한 개의 양의 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허근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실근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교점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교점 한 개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 K 넘겨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fx라고 하는 함수를 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36x고요. 이것이 K가 되도록 하는 그 교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미분 한번 해서 정리할게요.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 그렇다면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얼마죠? 8x인가요? 플러스 12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얘네들 인수분해 한번 해주시면요. 3으로 묶어주시면 그러면 x-2, x-6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x는 2와 6에서 지금 근을 가져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 건데 f에 2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8 마이너스 48 플러스 72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요. 얼마? 32다 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f의 6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6의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12 곱하기 얼마냐면 36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플러스 또 6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 주시면 0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찬가지로 0을 넣었을 때 0이니까 2일 때 0을 기준으로 2일 때 32가 찍히게 되고요. 그리고 6일 때 딱 0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원점도 지나가니까요. 지금 이런 형태로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K에 대한 직선도 마찬가지로 그려볼 건데 한 개의 양의 실근만 생기도록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 위쪽으로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한 개의 양의 실근이 생기는 거 보이죠? 그러면 K에 대한 범위는 결국에는 32보다는 커야 되니까 정수 K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 33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6번 문제입니다. 3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고요. 각각에 대한 함수값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방정식 fx랑 k랑 만나게 되는 그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고요.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자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fx에 대한 그래프부터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과 5 사이에서 극값을 가져간다라는 게 보이고요.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의 형태를 띌 거니까 대략 증가, 감소, 증가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5다라고 정리했을 때 X축은 Y축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면 좋겠냐. 일단 여기가 Y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F0일 때 2가 찍힌다는 얘기니까요. 여기가 지금 F0, 즉 2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축은 대략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5일 때 함수값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이렇게 그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조금만 더 올라가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와도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2까지 올라왔을 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K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고요. 2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657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방정식의 양근의 개수를 FK, K 값에 따라서 뭔가 개수가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리고 교점이 어떻게 찍히냐에 따라서 값이 바뀐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fx를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게 된다면 k만 살짝 넘어가서는 k 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f'x 이야기 해봅시다. 그렇다면 9x 제곱 마이너스 4,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은요 바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와 3분의 2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3분의 2에 대한 값, 마이너스 3분의 2에 대한 값은요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9분의 8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3분의 얼마냐면요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플러스 3 통분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4 그리고 플러스 27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9분의 43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f의 3분의 2도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분의 2 넣어주시게 되면은 9분의 8 찍히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3분의 8 그리고 플러스 3이 정리가 될 거니까 정리해 주시면 9분의 11이다 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 마이너스 3분의 2와 3분의 2에서 극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이때 극값이 9분의 43 뭐 대략 여기쯤에 이렇게 찍힌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죠. 여기가 이렇게 찍히게 되네. 그리고 나서 0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3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9분의 1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f의 1에 대한 값을 생각을 해볼 건데 1은 어디 있냐면요 9분의 11보다 밑에 있습니다. 여기가 1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얼마냐면 0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f의 2에 대한 값은요 2 넣어주시게 되면은 2는 요거보다 살짝 크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 찍히게 되니까 2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f의 3은 얼마냐면요 3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주시게 되면은 요거는 그냥 0이니까요 양의 실근이 아니죠. 여기만 이렇게 찍히게 되어서 한 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부터는 계속 양의 실근이 하나씩만 생긴다라는 게 보여요. f의 4부터 어디까지? f의 10까지도 모두 다 1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값들을 모두 다 계산해 주시면 2에다가 3, 4, 5, 6, 7, 8, 9, 10이죠? 8개가 이렇게 있겠네요. 계산해 주시면 답은 10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658번 문제입니다. 4차방 형식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K만 남기고 여기 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fx는 x 4제곱이고요. 3차항은 마이너스 4x 세제곱 2차항은 마이너스 2x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12x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이 값이 k랑 만나게 되는 양의 실근 두 개, 음의 실근 두 개가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해서 그 값 찾아보도록 할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 그리고 나서 플러스 12 그러면 4로 묶어주시게 된다면 x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x제곱으로 묶여요.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x-3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묶입니다. x-3. 그것에 지금 4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x-3에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결국에는 4에 x-3에 x-1 x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3과 1과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가져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f에 1 넣어 볼게요. 1 넣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1 빼기 4 마이너스 2고요 플러스 12니까 정리해 주시면 7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f에 마이너스 1 넣어 볼게요.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넣어 주시게 되면요 이만큼이 지금 마이너스 9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f의 3도 바로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봤더니 원점도 지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가지고요 3에서 가져가는데 마이너스 1과 3에서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극값을 가져가게 되고요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요런 극값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9다라는 얘기죠. 그럼 4차함수니까 얘네들이 원점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고요. 이제 K랑 만나게 되는 교점이 양의 실근 2개, 음의 실근 2개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면 좋겠구나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K에 대한 범위는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9와 0 사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A고요. 이 값이 B가 될 테니 B 빼기 A에 대한 값은 얼마? 9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가도록 하는 정수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가게 하려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비교했을 때 둘의 보호가 달라야 된다. 극대 곱하기 극소 계산해 주시면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n에 대한 범위를 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fx라고 하는 형태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n이다 라고 했을 때 어디서 극값을 가져가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미분해 주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가 되겠고요.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8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에 x 마이너스 4고요. x 플러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2와 4에서 극값을 가져가는구나. 즉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지금 4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f의 마이너스 2와 f의 4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n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 한번 넣어 볼게요.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인가요? 그리고 마이너스 12 그리고 플러스 48이죠. 그리고 플러스 n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0이네요. 그러면 28 플러스 n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f의 4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64 그리고 16 곱하기 3인가요? 마이너스 48 그리고 4 넣어주시면요 4, 4, 1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9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 플러스 n 이라고 정리해 주시게 된다면 이 값이 지금 얼마냐면요 16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80 플러스 n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둘이 곱해서 음수니까 n 플러스 28 그리고 n 마이너스 80 이 값이 음수다라는 얘기죠. n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28과 80 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 정수에 대한 최대최소니까요. n에 대한 최대값은
79 그리고 n에 대한 최소값은 마이너스 27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 주시면 얼마? 50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60번 문제입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정수 K에 대한 값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접하거나 또는 이렇게 접하는 때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교점이 두 개 생기면서 실근이 두 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말인즉슨 극대 곱하기 극소를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된다라는 얘기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fx를 이 친구라고 봤을 때 바로 계산할게요. f'x는 x제곱이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얘네들이 0이 되게 하는 x값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요. x죠? x는 1 또는 3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f1은요. 1 넣어주시면 3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k 플러스 3분의 4가 된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f에 3도 넣어볼게요. 3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냐. 얘가 9가 되겠죠. 9 마이너스 12 12가 아니라 2구 18이죠. 플러스 9 플러스 k. 그러면 얘네들은 k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둘이 곱해서 0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k에 k 플러스 3분의 4 이 값을 곱해서 0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k 값은 얼마?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데 정수 k를 물어봤죠? k는 얼마다? 0이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6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져가도록 A값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져가려면 3차 함수가 대략 이렇게 생겼다 라고 했을 때 X축이 이렇게 위치해서 교점이 한 개만 생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교점이 한 개만 생기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극대극소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이면 되겠구나. 그 말은 극대랑 극소랑 곱했을 때는 양수여야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를 저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미분 한번 해서 극값 찾아볼게요. 6x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8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게 된다면 6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6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얘네들이 0이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과 3이 되겠고요. f에다가 1, 마이너스 1 한번 넣어서 극값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18 그리고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a죠. 그러면 이 값은 12-a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f에 3도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바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52 a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둘이 곱했을 때 12-a와 마이너스 52 a를 곱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양변에 다 곱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a-12와 a 플러스 52 이 값이 0보다 크다.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2보다는 작고요. 또는 a 값은 12보다 크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답은 5번이어서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662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n이 자연수일 때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한다. 그때 가장 작은 n의 값을 a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n이 a가 됐을 때 극대값을 b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미분부터 한번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f'x는 그 값을 찾아볼 건데요.
6x제곱 마이너스 6n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6x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n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x는 0과 n에서 극값을 이렇게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간다라고 했으니 f의 0과 f의 n을 곱했을 때 음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0 넣어주시면 f0은 n이고요. n 넣어주시면 2n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n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n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주시면 n제곱 n으로 한 번 더 묶어주시게 된다면 일단은 이 값은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n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n 세제곱 더하기 n이니까요. 마이너스 n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봅시다. 그렇다면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결국에는 n제곱에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 값이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게 하는 가장 작은 n은 1일 때는 당연히 1 넣어주시게 되면 이 좌변이 0이 돼버리니까 0보다 크지 않겠죠? 제일 작은 n은 2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값이 바로 a다 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n이 만약에 2라면 둘 중에 어디서 극대를 가져갈까 보시면 여전히 0에서 극대를 가져간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극대값을 x가 0일 때 가져가는 거니까 0 넣어주시면 n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 n을 2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값이 바로 b가 된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 계산해 주시면 4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gx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값의 합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은 gx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올린 거니까 결국에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에다가 a만 이렇게 더해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값의 합을 구하자라고 했는데 3차 방정식이죠.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극대 또는 극소가 0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극값 찾아주시게 되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준 x값 찾을 건데요. 3에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결국에는 g에 마이너스 3과 g에 1을 계산을 해주시면 곱해서 0이어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넣을게요. 마이너스 3 넣으시면 마이너스 27이고요. 플러스 27이니까 사라지겠죠. 그러면 누구만 남냐면 27 마이너스 10 더하기 a 라고 이렇게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1 넣어주시게 되면은 1,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이니까요.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a. 이 값이 0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a는 15가 되거나요. 아니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죠? 마이너스 17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둘이 더해 주시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664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일단 극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a값의 범위를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극값을 가져간다라는 얘기니까요. f'x에 미분해 주시면요. 2x 제곱 마이너스 2a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즉, 2x 2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요. 극값을 가져가려면 기본적으로 x축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a가 되어서 마이너스 a는 기본적으로 음수여야 한다. 즉 a는 양수여야 한다라는 거
첫 번째로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값은 그럼 어디서 같냐? 여기와 여기에서 같겠죠? 즉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에서 갖는다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한 개의 실근만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차 함수가 지금 대략 이렇게 생겼을 때 한 개의 실근만 갖는다라는 얘기는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f의 루트 a 넣어주시게 되면은 3분의 2에 a 루트 a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a의 루트 a 그리고 나서 더하기 2a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f에 마이너스 루트 a도 넣어 볼 건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a 루트 a 그리고 플러스 2a의 루트 a 그리고 나서 더하기 2a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되냐면 4a 루트 a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더하기 2a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이 값은 3분의 4a 루트 a고요. 더하기 2a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둘을 곱했을 때 양수가 되어야 하니까 써보면요. 2a-3분의 4a 루트 a 그리고 2a 플러스 3분의 4a 루트 a 둘이 곱했을 때 양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a가 양수다라고 했으니 a를 하나씩 약분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부등호 방향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요. 2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a 그리고 나서 2 플러스 3분의 4 루트 a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얘네들이 0보다 크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루트 a에 대한 범위는 결국에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루트 a 값은 얼마냐면 얼마가 되냐면요. 2분의 3이 될 겁니다. 2분의 3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3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제곱을 해주시게 된다면 루트 a에 대한 값은 0과 4분의 9 사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665번 문제입니다.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자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연립을 해주시게 된다면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이것이 마이너스 9x 더하기 k 얘네들이랑 만나는 게 교점이 3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다 라는 얘기와 같겠죠. 다 넘어갈게요. fx라고 하는 형태를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k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간다. 극대극소 곱해서 음수다라는 얘기죠. 미분해 주시게 된다면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찾아볼 건데요. 인수분해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요. 3에 x 플러스 3 그리고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가져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f에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요. 마이너스 27이고요.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54 이렇게 정리가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뭐냐면 3 넣어주시면 6, 9, 54가 됩니다. 플러스 54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k구나. f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6 마이너스 9 그리고 마이너스 k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둘이 곱해 주시면 k에 k 플러스 4가 되겠고요. 그 값이 음수가 되어야 하니까 최종적으로 범위는 마이너스 4와 0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6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값을 구하자 라고 했는데요. 얘네들이 같다라고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요. 얘네들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다 넘어갈게요. fx라고 하는 형태를 마이너스 x 세제곱 제곱 넘어갈 거니까 플러스 3x 제곱이고요. 얘네들은 없어지겠네요. 그러면서 남는 게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극값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 마이너스 3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6x 그러면 마이너스 3x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요. x는 0과 2에서 극값을 가져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극대랑 극소랑 곱해 주셔서 0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니까요. f에다가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k가 되겠고요. f에다가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12가 되겠죠? 4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따라서 둘이 곱해서 0이 되려면 k 값은 0 또는 4가 되어야 하고요. 양수 k를 물어봤으니 답은 뭐다? k는 4가 되겠습니다. 667번 문제입니다. 두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실근이 한 개다라는 얘기죠.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와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저 친구가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얘네들의 교점이 하나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넘어갈게요. fx라고 하는 형태를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다 라고 해주시게 된다면 그 값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3,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얘네들이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 값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실근이 하나여야 한다는 얘기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양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극대값과 극소값이 서로 부호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볼게요. 넣어주시면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27분의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9분의 1 그리고 플러스 3분의 1 이거에다가 더하기 k를 해준 값이니까 정리 한번 할게요. k에다가 마이너스 27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9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결국에는 k 플러스 27분의 5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f에다가 1 넣어 볼게요. 1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k-1이 되겠죠? k-1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둘이 곱해서 양수여야 하니까 k 플러스 27분의 5 k-1이 곱해서 양수여야 하니까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7분의 5고요. 또는 k는 1보다 크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자연수 k의 최소값이니까요. k 값은 2면 되겠구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6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는 만나고요. 다른 한 점에서는 딱 접하도록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략 3차 함수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 텐데 직선은 어떻게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접하고 만나도록 싶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실근이 몇 개? 2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곡선과 3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에 실근의 개수가 2개가 찍히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x세제곱 fx를 마이너스 3x 플러스 7 마이너스 k 얘네들로 방정식을 보자면 미분해 주시게 된다면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네들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1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의 곱이 0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니까 f에 1 계산해 주시면 1 넣어주시면 5-k가 되겠고요. f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9-k가 될 테니 결국에는 둘이 곱해서
5-k와 9-k를 곱해서 0이 되니까요. k 값은 얼마? 5 또는 9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6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밖에 한 점 1,1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K값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접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접점을 뭔지 모르니까 T 세제곱 T 세제곱 마이너스 KT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시게 된다면 접선의 기울기는요 3t제곱 마이너스 k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y는 접선을 만들어 볼 건데 기울기가 3t제곱 마이너스 k고요. 거기에다가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kt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접선이 지금 어디 지나고 있는 거냐면 1,1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1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1 넣어주시게 되면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전개 한번 해주시면 마이너스 3 t 세제곱 그리고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플러스 3x t 제곱 여기가 1이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1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k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플러스 kt 에다가 뒤에 t 세제곱에 마이너스 kt 라고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kt랑 마이너스 kt가 사라지겠고요. 그러면서 남는 게 얘네들이랑 전개돼서 넘어갈게요. 그러면 2t 세제곱이 되겠고요. 이 친구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3t 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얘만 남죠? 얘만 남으니까 플러스 k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하는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었다라는 얘기는 접점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접점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t 값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3차 방정식에서 t값이 두 개가 나온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친구 자체를 f의 t다 라고 보고 극대극소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f의 프라임 t를 계산을 해 주시면요 6t제곱이죠? 마이너스 6t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6t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t-1이 되어서 얘네들이 0이 되도록 하는 t값은 얼마냐? 0 또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0 넣어주시게 되면은 0 넣어주시면 k 플러스 1이다 라는 얘기죠. 1 넣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다 사라져서 k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0일 때 극값을 가져가고요. t일 때 극값을 가져가니까 얘네들 극값을 곱했을 때 0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k값은 얼마? 0 또는 마이너스 1이고요. 단 k는 0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70번 문제입니다. 1,a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 즉 접점이 3개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를 만족하게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접점 설정할 건데요. 접점을 t, t 세제곱 더하기 2라고 해주시게 된다면 기울기는 3t 제곱이 되겠고요. 얘네들을 토대로 접선 만들어 주시면요. 3t 제곱에 x-t 더하기 t 세제곱 더하기 a로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a를 지나간다라는 얘기니까 a는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요. 여기다가 1 넣어주시면 3t 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이고요. 얘랑 만날 거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2로서 정리를 해주시게 된다면 이것들 다 넘어갈게요. 따라서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냐?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a-2는 0이다 라고 하는 요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접선이 3개다라는 얘기는 접점이 3개다라는 얘기고요. t값이 3개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친구를 ft라고 보게 된다면
f't는 극값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6t제곱 마이너스 6t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6t로 묶어주시면 t-1은 0이 될 거니까 t값이 얼마 나온다? 0과 1이 나온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얘네들을 미분해서 0으로 만들어주는 t값이 0과 1이니까 여기에서 극값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극대 곱하기 극소를 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된다는 얘기니까 f에 t를 넣어주시면 0, 0 넣어주시면 a-2가 되겠죠? 0을 넣어주시면 a-2가 되겠죠? f에 1을 넣어주시면 1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날아갈 거고요. a-3이 될 겁니다. 둘이 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최종적인 a 범위는 2와 3이 되겠습니다. 6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k에 대해서 0,k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의 개수를 nk, k 값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뭔가 바뀌고 있다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k가 1부터 10까지 그 개수들을 다 더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 일단은 접점 설정을 해볼 건데요. 접점은 몇 콤마 몇이냐? t로 설정을 해주시면요.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그리고 플러스 5t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기울기는 3t 제곱에 마이너스 12t고요. 플러스 5가 된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접선은 기울기가 얘네들이고요. 마이너스 12t 플러스 5고요. 그리고 나서 x 마이너스 t 그리고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5t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거냐? 0,k니까 0,k를 지나간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대입을 해주시게 된다면 두 번째, k라고 하는 값은요.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t만 남겠죠. 그러면 전개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t 세제곱이고요.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12t 제곱이네요. 얘랑 만나니까 플러스 6t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5t고요. 플러스 5t니까 사라지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 넘어가시면 2t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6t제곱 플러스 k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접선의 개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접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고요. 이 t의 개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뭔가 바뀌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실근의 개수는 항상 우리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f의 t를 이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k다라고 했을 때요. 극대값을 가져가는 t값과 극소값을 가져가는 t값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 f't 미분해 주시면요. 6t 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6t로 묶어주시면 t-2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결국에는 t값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t값은요 0 또는 2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f의 0은 얼마냐? 0 넣어주시면 k가 되네요. f에다가 2 넣어주시면 얼마죠? 16에다가 여기다가 2 넣어주시면 6, 4, 24네요. 플러스 k니까 k-8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극값을 두 개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다. 실근이 3개가 나온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때 K값의 범위는 0과 8 사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K가 1부터 7까지는 접선이 몇 개다라는 얘기냐면 3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n의 1 더하기 n의 2 더하기 해서 n의 7까지 더한 거 얘네들은 각각 다
3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k 곱하기 k-8이 0인 경우, 즉 k가 0 또는 8인 경우에는 실근이 두 개가 찍힌다. 결국에는 접선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k 곱하기 k-8이 양수인 경우에는 한 개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니까요. k가 9랑 10일 때는 한 개가 만들어진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7일 때까지는 다 값이 3이고요. n이 8일 때까지는 여기가 두 개고요. 8일 때는 n이 9일 때, n 10일 때, 이때는 다 한 개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을 다 계산을 하다 보면 3이 7개 있으니까 3, 7, 21이고요. 그리고 8이 요게 하나가 있으니까 2가 하나가 있는 거죠. 2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1이 두 개가 있으니까 2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요. 25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3 사이에 있는 요 범위 안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때 k값의 범위를 구하자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fx라고 하는 함수를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k다 라고 해봅시다. 항상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도록 k값을 정해주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 이 함수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커지면 좋겠구나. 또는 같아지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미분해서 개형을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니까요. 3x로 묶어주시면 x-4가 될 겁니다. 얘네들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결국에는 0과 4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토대로 fx에 대한 함수를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가 지금 0이고요. 여기가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증가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결국엔 증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본 거는 1부터 3 사이니까 결국에는 1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고요. 3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난 여기서만 뭔가 0보다 크게 만들 거야 라는 얘기랑 같겠죠. 그럼 x축은 뭔가 이렇게 있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최소값은 3일 때 가져가는 거니까 f의 3에 대한 값을 정리를 해보자면 27 마이너스 여기다가 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54죠. 플러스 k 값이 되겠고요. 그 값이 지금 0보다 커지면 얘네들이 항상 위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0이 돼도 되냐? 항상 요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0이 돼도 어쨌든 여기서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등호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0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최소값이 되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k값의 범위는요. 27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7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도록 하는 k값의 최대값을 구하자라는 얘기인데요. 한번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함수를 fx라고 해주시게 된다면 f'x는요. 6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6x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1이 될 테니까요. x는 마이너스 1과 0에서 그 값을 가져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0을 기준으로 그 값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으니 증가감소 증가의 형태를 띌 테니까요. 증가감소 증가의 형태를 띠겠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서 이렇게 보고 싶으니 나는 이 범위에서 0보다 작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x축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일 클 때가 0보다 작아진다면 당연히 다른 친구들도 0보다 작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f의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K가 바로 최대값이 될 텐데요. 그 값이 0보다 작아지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는 등호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니 0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그죠? 따라서 K에 대한 범위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6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고 싶은 K의 최대값을 구하자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다 넘겨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fx라고 하는 형태를 x 세제곱, 요거 넘어가시면 플러스 2x제곱, 요거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값이 0보다 작게 하고 싶다. 어느 범위에서 2와 4 사이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형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3, 1, 2, 2, 3이 6이고요. 2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죠. 3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요, 마이너스 2와 3분의 2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도함수에 대한 개형이 마이너스 2와 3분의 2를 기준으로 그 값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3차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의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2일 때의 값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2이면 대략 여기쯤에 이렇게 있겠고요. 4는 여기쯤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니 여기에서만 이렇게 보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이 범위 내에서는 0보다 작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니까 x축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4일 때니까 4일 때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f에 4 넣어주시면요, 여기다가 4 넣어주시면 64 플러스 4, 4, 16이니까요. 32가 되겠죠? 마이너스 4 넣어주시면 1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16이니까 정리해 주시면 얼마죠? 80이 되겠네요. 80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80이 되겠습니다. 6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fx 자체를 저거 통째로 한번 볼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라고 해주시게 된다면 0보다 크거나 같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미분에서 개형을 살펴줄 건데 12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그렇다면 6으로 묶어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6에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다라는 얘기니까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도함수에 대한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을 기준으로 그 값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증가, 감소, 증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대략 여기쯤에 있을 테니까 나는 여기에서만 어떻게 제일 크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x축이 대략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은 1에서 가져가게 될 거고요.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게임 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어서 정리해 볼게요. f의 1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9고요.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얘기니까 k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676번 문제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자라고 했는데요. 이거 다 넘겨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fx는요, 2x 세제곱
요거 넘어가면요. 3x 제곱이 나오고요. 요거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36x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개형을 살펴주시면요. 6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6이고요. 6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죠.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얘네들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마이너스 3과 2가 될 겁니다. 그 말은 이차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3과 2를 기준으로 극값을 형성하고 있겠고요. 그러면서 증가, 감소, 증가의 형태로 정리가 될 텐데 0은 대략 뭐 한 요쯤 있을 것 같습니다. 0보다 작은 애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0보다 작거나 같게 하고 싶다. 그 말은 x축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딱 맞게 올 수도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일 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을 가져가게 될 거니까 f에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요.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27이죠. 마이너스 54 그리고요, 플러스 9고요. 플러스 27.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요. 플러스 108.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얘네들이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7이죠. 요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81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구나. k에 대한 범위는요 마이너스 8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77번 문제입니다. x가 1과 3 사이에서 이런 함수가 0과 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 최소값은 0보다는 커야겠고요. 그리고 최대값은 1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fx를 어떻게 보실 거냐. 이 친구를 fx라고 보시게 된다면 미분해 주시게 된다면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되겠고요. 6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어서 6에 x 마이너스 1 x-2로 딱 떨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1과 2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도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1과 2를 기준으로 극값을 형성하면서 증가, 감소, 증가의 형태로 생겼는데 나는 어디에서 보고 싶냐면 1과 3 사이에서만 보고 싶어요. 1과 3 사이에서만 뭐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난 요 사이에서 0과 10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구나. 결국에는 최소값과 어떠한 최대값이 최소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최대값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놀게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일단은 여기에서 가진다라는 게 바로 보이는데 최대값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한번 값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f에 2 먼저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요. 2 넣어줄게요. 그러면 16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12가 될 거니까요. 계산해 주시면 4 플러스 k가 되겠고요. f에 1 넣어주시면 2 마이너스 9 플러스 12 플러스 k가 될 거니까 14니까요. 5 플러스 k가 되겠네요. 5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f에 3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27 곱하기 2니까 27 곱하기 2니까 54가 되겠고요. 99, 81 그리고 플러스 36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여기 계산해 주시면 얼마냐면 딱 90이 되죠.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9 플러스 k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최소값은 여기서 가진다라는 게 보이고요. 최대값은 여기서 가진다라는 게 보이니까 4 플러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
따라서 k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이 친구는 10보다 작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k에 대한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정수 k에 대한 개수는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다 라고 했으니까요. 몇 개냐면 6개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운송회사가 일정한 무게의 물품을 시내에서 Xkm 떨어진 곳에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만큼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배달 요금으로 이만큼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받는 금액이 드는 비용보다는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받는 비용이 180x 플러스 4500 이것보다는 많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같아져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a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자라는 얘기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fx라고 하는 형태를 2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180x 플러스 a 마이너스 4500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게 된다면 f'x는요 6x 제곱이죠. 그리고 나서 6x 마이너스 180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0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5로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마이너스 6과 5가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xkm다 라고 했으니까 x는 기본적으로 0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5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다가 5를 집어넣게 되면은 바로 계산할게요.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A-5075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 5075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7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개수를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조금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 만약에 k가 0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k가 0이라면 x 4제곱 더하기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등식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4제곱, 짝수 제곱하면 양수다라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3까지 더해놨으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가 0일 때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k가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 부등식이 4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최소값을 일단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될 겁니다. f'x 바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친구를 fx다 라고 해주시면 4x 세제곱 플러스 4k 세제곱 이렇게 미분이 되겠고요. 4로 묶어주시면 x 세제곱 더하기 k 세제곱이죠. x 플러스 k에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세제곱 공식이죠. 그러면 이 친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조금 써보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3k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k가 0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필연적으로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 얘는 음수가 될 겁니다. 판별식이 음수다.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실근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마이너스 k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곧 최소값을 갖겠구나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f의 마이너스 k를 계산을 해 주시면 마이너스 k 넣어 볼게요. 그러면 k 4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k 4제곱 플러스 3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좋겠다는 얘기죠. 왜? 이게 최소값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3k 4제곱 더하기 3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시면 k 세제곱, k 4제곱이죠.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그리고 k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수가 되면 좋겠구나. k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구나. 그래서 k가 0이 아닐 때 이런 범위가 찍히게 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인데 여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0은 배제해야 된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일단은 마이너스 1과 1이 나오면서 아까 k가 0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 최종적으로 개수는 몇 개냐면 3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0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k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fx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2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k, 얘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된다는 얘기죠. 누가 최소값인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미분해 주시면요. 8x 세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8x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x는 1과 마이너스 1과 0에서 그 값을 가져가게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3차 함수가 여기를 0을 기준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되겠고요. 0이 되는 애들을 기준으로 그 값을 가져가게 될 거니까 결국에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요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X축은 어디 있냐? Y축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다라는 게 딱 보이고요.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시게 된다면 뭐 마이너스 K다라고 하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과 1에서 가져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F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2고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된다. 그리고 F의 1 역시도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된다.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최소값은 여기서 둘 다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 X축은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밑에 자리 잡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K에 대한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68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만족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를 fx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게 된다면 첫 번째 f'x를 통해서 그 값을 어떻게 갖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미분해 주시면요. 4x 세제곱 플러스 8ax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4에 2a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데 일단은 4로 묶어주시게 된다면 1 넣었을 때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로 조립대법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x-1에 바로 계산할게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a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자세히 보니까 판별식을 써봤더니 1 마이너스 4배 2a 더하기 1이다. 따라서 여기가 음수다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는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0이 되게 하는 x값은 1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값을 가져가고요. 1에서의 값이 곧 최소값이다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f의 1을 저기다가 한번 넣어주시면 1 플러스 4a고요.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 그리고 나서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정리가 되는데 정리해 주시면요. a제곱 마이너스 4a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곧 최소값이고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a 값에 대한 범위는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1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a는 5보다 크거나 같고요.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양수 a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는 해당하지 않고요. 이 값만 해당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최소값은 5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2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에 대해서 fx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즉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fx와 gx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이를 만족하게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것만 살짝 넘어가시면 fx-gx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hx가 x축보다 위쪽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hx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여기 뺍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날라가겠고요. x 4제곱에 빼주시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6x제곱. 그리고 빼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8x. 빼주시면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 함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h'x 계산하면서 최소값 이야기해 볼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그리고 마이너스 8. 그러면 4로 묶어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4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x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좋겠고요. 제곱항이 사라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되면 좋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로서도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h'x는 4에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3차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형태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4차 함수 그래프는 감소 증가니까 감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띄어지겠습니다. 그러면 2에서 최소값을 갖는 게 보이고요. 그러면서 최소값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결국에는 h2에 대한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를 넣어주시게 된다면 a-24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a 값은 24보다 크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g에 대해서 이 범위 안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때 a값의 최대값을 구하자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hx라고 하는 함수를 fx 빼기 gx라고 보게 된다면 여기만 살짝 넘어가게 된다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등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hx가 x축보다 밑에 있게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hx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 여기 빼주시면 4x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1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6으로 묶어주시면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말은 6에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h'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1이 찍히게 될 테니 여기 극값을 기준으로 대략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데는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결국엔 2 사이의 범위에 들어오는 값에 대해서 x축보다 밑에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h에 2 계산을 해주시면요. 2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냐? 32 플러스 a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므로 a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32.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32가 되겠습니다. 684번 문제입니다. x가 3보다 클 때 곡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게 하도록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곡선이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k보다 위쪽에 있게 되도록 구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다 넘어갈게요. fx라고 하는 형태를 어떻게 만들 거냐.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분의 5x 마이너스 k라고 놔주시면 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게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5x 4분의 5가 되겠죠. 이 값이 지금 4로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볼 건데 4로 곱해주시면요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가 0이 되게 되니까요 2랑 2가 되겠고요 5랑 1이 되어서 2 곱하기 1은 2고요 2, 5, 10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값은 2x 마이너스 5 2x 플러스 1 여기에다가 지금 뭐 4분의 1을 곱한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5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f'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5에서 그 값을 가져가게 될 거니까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증가, 감소, 증가의 형태를 이렇게 띠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2분의 5니까 3은 한 요쯤에 있게 되면서 나는 여기보다 큰 곳에서만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x축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fx라고 하는 게 x축보다 위쪽에 있게 된다. 이런 형태를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3에 대한 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긴 등호가 뚫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같아져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러면 f의 3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9 빼기 9니까요. 요것이 날라가면서 여기다가 3 대입을 해주시면 4분의 15 마이너스 k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해 주셔서 k에 대한 범위는 4분의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값은 대략 3. 얼마가 되기 때문에요. 정수 k의 최대값은 얼마? 3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3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밑에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이 함수를 한번 제대로 그려주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인수분해 해주시면 x에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으로서 얘네들이 3차 함수가 나타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가지고 0을 근으로 가지면서 대략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만 볼 거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kx라고 하는 직선은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근데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빨간색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k는 기본적으로 기울기죠. 음수여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조금씩 올리다 보면은 얘네들이 0이 되게 하는 그 지점도 딱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직선과 빨간색 그래프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밑에 있게 되는 거 보이죠? 그러다 보니 0도 성립한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살짝만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뭔가 커지게 되는 지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k에 대한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함수 fg가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이렇게 만족한을 보이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일단은 부등식을 두 개로 쪼개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fx랑 12x 플러스 k랑 이런 대소관계를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얘만 살짝 넘어가서 그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죠. hx라고 하는 것을 요거 넘어가서 걔네들이랑 계산을 했더니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리고 나서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k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걔네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값을 찾아보면서 한번 최소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미분해 주시면 4x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2가 되겠고요. 2로 묶어주시고 조금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x 플러스 1,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0이 된다라는 게 보이죠. 그런 상태에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2x의 제곱 그리고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플러스 6이 돼야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5x가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보니까 x는 마이너스 1 밖에 안 나옵니다. 이 친구는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밖에 안 나오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이 곧 최소값이다 라는 얘기니까요. 계산해 주시면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2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요게 지금 4니까 k-8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k에 대한 범위는 일단 8보다는 크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한번 쪼개볼 건데 12x 플러스 k랑 gx죠. gx 바로 한번 써볼게요. 2x의 제곱 플러스 n에 대해서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2차 부등식에 관한 얘기죠. 그럼 이거 다 넘겨볼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n-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여기서는 판별식 바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반의 제곱 6의 제곱이니까 36이죠. 마이너스 ac니까요 2에 n-k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2n 플러스 마이너스 2n 플러스 2k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6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k에 대한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k는 마이너스 36 플러스 2n이니까요. k에 대한 범위는 n-18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k에 대한 범위는요 8보다는 크거나 같고 n-18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에서 만족하는 정수가 5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8부터 시작해 주시면 8, 9, 10, 11, 12가 되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 값은 얼마가 되면 좋겠냐? 12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n의 값은 얼마? 30이 되겠습니다.